한 집안에서 두 며느리가 같은 날 이혼 서류를 제출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최진숙이 황갑수와 결혼한 건 31살이었습니다. 최진숙의 친정은 아버지 최 사장이 중견 기업을 운영하는 집안이었는데요. 최진숙 본인도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다가 황갑수를 만났습니다. 황갑수는 그때 중견건설회사에 다니는 사람이었고 첫인상이 점잖고 성실해 보였습니다. 최진숙은 그 점잖음이 좋았습니다. 자기 주관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시댁을 처음 방문한 날 최진숙은 조금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 황순덕이 살갑게 대하긴 했는데 그 살가움이 진심인지 아니면 최진숙의 집안이 좋아서인지 구분이 잘 안 됐습니다. 황갑수의 여동생 황말레는 그날 거실 소파에 누워서 최진숙이 들어오는데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황순덕이 말레야 옳게 될 사람 왔어 하고 불렀는데 황말레가 눈도 제대로 맞추지 않고 어하고 말았습니다. 최진숙은 그 장면을 보면서 이 집에 뭔가 있구나 싶었지만 결혼을 앞둔 상황에서 황갑수를 믿고 넘어갔습니다. 그게 실수였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이봉순이 황을수와 결혼한 건 최진숙이 황갑수와 결혼한 지 3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황을수는 황갑수의 남동생이었고 이봉순은 평범한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형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집안에는 며느리가 둘이 됐는데요. 시어머니 황순덕이 두 며느리를 대하는 방식이 처음부터 달랐습니다. 큰 며느리 최진숙에게는 돈 관련한 부탁이 주로 갔고 작은 며느리 이봉순에게는 집안일 관련한 요구가 주로 갔습니다. 최진숙한테는 이거 좀 사줘야 할 것 같은데 하는 식이었고 이봉순한테는 봉순아 이거 좀 해줘 하는 식이었습니다. 이봉순은 처음엔 그냥 열심히 했습니다. 집안일을 도맡아 하면 시어머니가 인정해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황순덕은 봉순이 아무리 일을 해도 당연하다는 듯 받았고 잘했다는 말 한마디가 없었습니다. 반대로 황말레가 조금만 도와도 우리 말레가 몸이 안 좋은데도 이렇게 애쓴다 하면서 칭찬을 했습니다. 이봉수는 그런 날이면 집에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며 이게 맞는 건가 싶었습니다. 최진숙은 이봉순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 여자가 참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도 시댁이 편하지 않았지만 이봉순 쪽이 훨씬 더 직접적으로 부려지고 있다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최진숙은 이봉순에게 말을 걸고 싶었지만 처음엔 선뜻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시댁 집안 며느리끼리 가깝게 지내다가 뭔가가 어그러지면 더 복잡해질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면서 지켜봤습니다. 문제는 황말레였습니다. 황말레는 나이가 42이었는데 아직 결혼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황순덕 집에서 같이 살면서 집안일은 거의 안 하고 오빠들한테 기대어 살았습니다. 황말레가 최진숙을 대하는 방식은 첫날부터 이상했습니다. 인사를 해도 제대로 받지 않았고 최진숙이 가져온 음식이나 물건을 당연하다는 듯 받아갔습니다. 어느 날 최진숙이 시댁에 갔다가 자신의 화장품 파우치가 없어진 걸 알게 됐습니다. 시댁에서 하룻밤을 자고 나서 짐을 챙기는데 분명히 가져왔던 파우치가 없었습니다. 어디 갔냐고 황순덕한테 물었더니 황순덕이 말했습니다. 말레가 잠깐 빌렸나 봐 있잖아. 최진숙은 그 말을 듣고 잠깐 뭔가를 억눌렀습니다. 빌렸으면 말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황순덕이 그냥 뭐 가족끼리 하고 넘어가는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황말레는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파우치를 돌려줄 때도 그냥 탁 내려놓고 갔습니다. 최진숙은 그 파우치 안에 들어있던 것들이 다 써져 있는 걸 봤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다 쓰고 돌려준 겁니다.
최진숙은 그날 집에 오는 길에 남편 황갑수에게 말했습니다. 황갑수는 말이 없다가 말했습니다. 그냥 넘어가 가족이잖아. 최진숙은 그 대답이 이 남자의 한계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황말레는 더 대담해졌습니다. 이번엔 직접적인 요구가 왔습니다. 황말레에게 남자친구가 생겼는데 그 남자가 취업을 못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황말레가 최진숙한테 전화를 해서 말했습니다. 언니 저희 남자친구 취업이 안 되는데 언니 아버지 회사에 넣어줄 수 있지 않아요? 최진숙은 그 말을 전화기로 들으면서 이 여자가 지금 제정신인가 싶었습니다. 처음 보는 남자를 아버지 회사에 넣어달라는 게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발상이냐고요. 최진숙이 어렵다고 하자 황말레가 말했습니다. 왜요? 자리 하나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회사가 큰데 그것도 못해줘요? 최진숙은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전화를 끊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꾹 참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회사 일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황말레가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아버지한테 부탁하면 되잖아요. 언니가 말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최진숙은 그날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황갑수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황갑수가 말했습니다. 말레가 좀 답답해서 그런 거야. 그냥 아버님한테 말 한마디만 해줘봐. 최진숙은 그 말을 듣고 남편 얼굴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여동생 편을 드는 게 문제인지 아니면 아내의 불편함을 이해 못하는 게 문제인지 뭐가 더 심각한 건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최진숙은 그날 이후로 황갑수와 대화하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명절이 돌아왔습니다. 추석이었는데요. 시어머니 황순덕 집에서 음식 준비를 해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최진숙과 이봉순이 아침 일찍부터 나왔습니다. 황말레는 낮이 됐는데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황순덕한테 물었더니 말레가 어제 좀 늦게 자서 피곤한가 봐 하고 넘겼습니다. 최진숙은 그 말을 들으면서 속에서 뭔가가 올라왔습니다. 이봉수는 아침 6시부터 나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황말레는 낮이 됐어도 피곤해서 못 온다고 합니다. 황말레가 나타난 건 점심 무렵이었습니다. 음식이 다 완성될 무렵이었습니다. 황말레는 들어오자마자 배고프다면서 음식을 집어 먹었습니다. 이봉순이 준비한 잡채를 집어서 그릇도 없이 서서 먹었습니다. 이봉순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최진숙은 그 장면을 보다가 말을 꺼냈습니다. 말레 씨 음식 준비는 같이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황말레가 고개를 돌리면서 말했습니다. 저 몸이 안 좋아서요. 황순덕이 바로 끼어들었습니다. 그래, 말레 몸 약한 거 언니들이 이해해줘야지. 최진숙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에서 뭔가가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몸이 약한 게 맞다면 명절 때만 약한 게 아니라 평소에도 약해야 하는데 황말레는 자기가 원하는 일은 멀쩡하게 하고 다녔습니다. 남자친구 만나러 나가는 날은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최진숙은 다음 명절이 오기 전에 미리 황순덕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설에는 음식 준비를 다 같이 하면 어떨까요? 황순덕이 무슨 소리냐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뭔 소리야? 그건 며느리들이 하는 거지. 최진숙이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하시고 말레도 같이 하면 좋지 않아요? 황순덕이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말레는 몸이 약하잖아. 최진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도우미 아주머니를 한 분 부를게요. 그러면 다들 덜 힘들지 않겠어요? 황순덕이 도우미를 부른다는 말에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도우미야? 집에서 하는 거지. 최진숙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일하는 사람들이라 명절에 이렇게 오래 서 있기가 힘들어요. 도우미 분 비용은 제가 낼게요. 황순덕은 며느리가 이런 말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한 게 처음이라 잠깐 말을 잃었습니다.
설날 아침 최진숙이 도우미 아주머니를 데리고 왔습니다. 황순덕은 그 아주머니가 들어오는 걸 보면서 굳은 표정을 지었는데요. 뭐라 하지는 못했습니다. 황말레는 오빠 황갑수한테 따로 전화를 해서 언니가 왜 저러냐고 했습니다. 황갑수가 최진숙한테 왜 도우미를 불렀냐고 했더니 최진숙이 조용하지만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하면 도우미 안 불러도 됩니다. 그 말에 황갑수는 더 이상 뭐라 하지 못했습니다. 이봉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최진숙 동서가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저런 말을 한 번도 못 해봤는데요. 이봉수는 최진숙을 보면서 처음으로 동서가 동지처럼 느껴지는 게 뭔지 알았습니다. 이봉순의 친정 어머니가 쓰러진 건 그 설날이 지나고 석 달 뒤였습니다. 뇌경색이었는데요. 갑자기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이봉수는 그 연락을 받고 즉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입원 치료가 필요했고 재활까지 생각하면 비용이 적지 않게 들었습니다. 이봉순이 남편 황을수에게 어머니 병원비 이야기를 꺼낸 날을 이봉순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황을수가 한숨을 쉬면서 말했습니다. 얼마나 들어 이봉순이 병원에서 받은 예상 비용 서류를 내밀었더니 황을수가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게 왜 우리가 내야 해? 이봉순이 말했습니다. 제 어머니잖아요. 황을수가 말했습니다. 당신 친정일은 친정에서 해결해야지. 우리 돈을 왜 거기다 써? 이봉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빈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황을수의 어머니 황순덕이 뭔가 필요할 때는 당연한 듯 어봉순을 부렸고 이봉순이 그걸 다 해줬는데 정작 이봉순의 어머니가 쓰러졌을 때 남편이 하는 말이 왜 우리 돈을 거기다 쓰냐는 거였습니다. 이봉수는 그날 밤 남편 옆에서 잠을 자면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이봉순이 혼자 병원에 가서 어머니 옆에 앉아 있는데 누군가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최진숙이었습니다. 최진숙이 어머니 입원하셨다는 얘기 들었어요 하면서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왔습니다. 이봉수는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한테서 받지 못한 따뜻함을 동서한테서 받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최진숙이 이봉순 옆에 앉아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병원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봉순이 고개를 저으면서 말했습니다.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최진숙이 잠깐 이봉순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내가 도울게요. 이봉순이 놀라서 말했습니다. 동서 그건 아니에요. 최진숙이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같은 며느리끼리인데 이봉순이 고맙다는 말을 하면서 울었습니다. 오래 울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은 처음으로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최진숙이 시댁에서 겪어온 것들을 말했고 이봉순도 자신이 얼마나 오래 참아왔는지를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집안의 며느리이면서도 이렇게 깊이 대화한 건 처음이었는데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황말레가 두 올케를 대하는 방식이 조금씩 달랐을 뿐 결국 같은 방향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게 보였습니다. 최진숙한테는 돈을 뽑아내고 이봉순한테는 일을 뽑아내는 방식으로요. 최진숙이 병원비를 도운 사실이 황을수에게 알려진 건 이봉순이 나중에 직접 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봉순은 황을수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안 해준 걸 동서가 해줬어요. 황을수가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말하고 다녀서 동서가 온 거잖아. 왜 집안일을 밖으로 들고 나가? 이봉순이 그 말을 듣고 말했습니다. 집안일을 밖으로 들고 나간 게 아니라 남편이 안 해주니까 다른 사람이 해준 거예요. 그 차이를 당신은 알아요? 황을수는 그 대답 앞에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이봉수는 그날 이후로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최진숙도 비슷한 시기에 결심이 섰습니다.
황말래가 이번엔 더 황당한 요구를 들고 왔기 때문이었는데요. 황말래의 남자친구가 결국 취업을 못했고 황말래가 최진숙에게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언니, 우리 남자친구 아직도 취업이 안 됐는데 언니 아버지 회사 정말 안 돼요? 이번엔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돼요? 최진숙이 안 된다고 했더니 황말래가 말했습니다. 언니 아버지가 언니 결혼할 때 얼마나 큰 돈 지원해줬는지 아는데 이 정도도 못 도와줘요? 최진숙은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전화기를 들고 있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친정 아버지가 결혼 때 지원해준 것을 들먹이면서 자신한테 뭔가를 요구하는 이 사람이 정말 황갑수의 여동생이고 자신이 이 집안에 속해 있어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가 갑자기 물음표로 가득 찼습니다. 최진숙이 황갑수에게 황말래 이야기를 다시 꺼냈습니다. 이번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했습니다. 화장품 일도 취업 요구도 이번 전화도 전부 다요. 황갑수는 최진숙의 말을 들으면서 표정이 불편해졌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말래가 어릴 때부터 좀 그런 면이 있어. 그냥 넘어가죠. 최진숙이 말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다는 게 지금까지 그러면 된다는 뜻이에요? 황갑수가 말했습니다. 뭘 어떡하라고, 내 여동생인데. 그 말이었습니다. 내 여동생인데 그 말이 최진숙한테는 내 아내는 아니다와 같은 의미로 들렸습니다. 황갑수는 자신이 어떤 말을 했는지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최진숙은 알았습니다. 이 남자가 앞으로도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것을요. 최진숙은 오연정 변호사를 만났고 이봉수는 자신이 알고 있는 법률사무소에 먼저 상담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이 각자 따로 움직이다가 어느 날 전화로 서로의 상황을 공유했는데요. 최진숙이 이봉순에게 말했습니다. 동서나 이혼 준비하고 있어요. 이봉순이 잠깐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저도요. 두 사람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이혼 소장을 접수하기로 했습니다. 그날이 왔습니다. 황갑수와 황을수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두 남자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갔을 때 각자의 집에 아내가 없었습니다. 황갑수는 최진숙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최진숙이 받았습니다. 어디야? 최진숙이 말했습니다. 소장 접수했어요. 황갑수가 말했습니다. 뭐? 최진숙이 말했습니다. 이혼 소장이요. 오늘 접수했어요. 황갑수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황을수도 이봉순에게 전화를 했는데 이봉순이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혼 서류 냈어요. 황을수가 말했습니다.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이봉순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정신이에요. 오래 생각했어요. 형제가 서로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황갑수가 황을수에게 물었습니다. 너도 봉순이한테 그거 받았어? 황을수가 말했습니다. 형도요? 두 형제는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각자 아내에게서 이혼 소장을 받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황순덕이 그 소식을 들은 건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황순덕은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두 아들한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습니다. 황말래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요. 황말래가 말했습니다. 오빠들이 이혼하면 우리끼리 더 편하게 살면 되잖아요. 황순덕도 황말래의 말에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래, 그런 며느리들은 없어도 돼. 황갑수와 황을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형제가 각자 밤새 생각했습니다. 황갑수는 최진숙 없이 이 집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무것도 정리가 안 됐습니다. 회사 일이 끝나면 저녁이 있었고 집안이 돌아갔고 자신이 챙겨야 할 것들을 누가 챙겨줬는데 그게 다 최진숙이었습니다. 황을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봉순이 집안에서 해온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아내가 없어지고 나서야 체감했습니다. 두 형제가 각자 아내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다시 생각해달라고 했습니다. 황갑수가 최진숙에게 전화를 해서 말했습니다.
내가 말레 문제 정리할게. 최진숙이 말했습니다. 황갑수 씨, 당신이 그 말을 지금 하는 게 진심이에요? 아니면 소장을 취하시키고 싶어서예요? 황갑수가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최진숙이 말을 이었습니다. 20년 동안 당신 여동생이 한 일들이 하나도 안 정리됐잖아요. 지금이라도 당신이 움직였으면 진작에 이랬어야죠. 황을수는 이봉순에게 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잘못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병원비 그 일도 잘못했다고 했습니다. 이봉순은 황을수를 바라보면서 물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이혼이 무서운 거예요? 황을수가 말했습니다. 둘 다야. 이봉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운데요. 그래도 저는 이제 제 선택을 할 거예요. 이혼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최진숙은 재산 분할에서 자신이 혼인 기간 동안 기여한 부분을 꼼꼼하게 정리해서 제출했습니다. 이봉수는 황을수의 이기적인 행동들에 대한 기록을 모아뒀는데요. 병원비 문제를 비롯해서 이봉순이 혼자 감당해온 것들이 서류로 정리됐습니다. 황말레는 오빠들이 이혼 절차를 밟는 동안에도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몰랐습니다. 오빠들이 이혼하면 우리가 더 편하다고 했는데 실제로 오빠들의 삶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일을 만들어 놓은 건지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황순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며느리들이 해주던 것들이 없어지고 나서야 그것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알게 됐습니다. 최진숙은 이혼 후 친정아버지 최 사장 회사로 돌아갔습니다. 최 사장은 딸이 오는 걸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리를 마련해 줬습니다. 최진숙이 아버지한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너무 오래 참았어요. 최 사장이 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이제 됐어. 잘했어. 최진숙은 그 말을 들으면서 2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편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봉수는 이혼 후 어머니 곁에서 지냈습니다. 재활 치료를 함께 다니면서 어머니 회복을 도왔습니다. 이봉순이 어머니가 어느 날 딸한테 말했습니다. 너 얼굴이 전보다 훨씬 밝아졌다. 이봉순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진짜였습니다. 두 며느리가 가끔 연락을 주고받는다고 했습니다. 최진숙이 이봉순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동서 요즘 어때요? 이봉순이 답했습니다. 언니, 저 잘 지내고 있어요. 언니는요? 최진숙이 답했습니다. 나도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시댁 문제로 오래 참아오신 분이 계실 겁니다. 혼자서는 말을 꺼내기가 너무 힘드셨던 분들도요. 최진숙과 이봉순이 보여준 것은 단지 이혼이 아니었습니다. 오래 참아온 두 사람이 서로를 발견하고 함께 목소리를 냈다는 것이었습니다. 혼자였으면 못했을 일을 둘이 하니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두 사람을 각자의 삶으로 되돌려줬습니다. 이기적인 사람들은 결국 자신이 기대던 것들을 잃게 됩니다. 황갑수와 황을수가 잃은 것들이 그 증거입니다. 황말레가 오빠들에게서 빼앗아간 것들이 그 증거입니다. 그리고 최진숙과 이봉순이 되찾은 것들이 이 이야기의 진짜 결말입니다. 다음 드라마가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더 재미있는 드라마로 찾아뵙겠습니다.